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가 선출됐는데요. 친노의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고 합니다.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건데요. 여당에서는 옳은 결정이라고 하고 당내에서는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청취자 여러분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적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중에서는 먼저 이 뉴스부터 살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 네. 첫 공식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했어요. 네. 이걸 두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야당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뜨겁게 불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문 대표는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서 묘역 참배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겪는 것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그 갈등을 끝내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또 진정한 국민 통합은 묘역 참배로 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가해자 측에서 역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피해자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뤄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그런 진정한 화해와 통합일로 가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희망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넷상은 하루 종일 찬반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요.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까? 네. 한 네티즌은 용기를 낸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도 인정하고 김대중, 노무현도 인정해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라면서 문 대표의 행보를 칭찬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헌법에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야당 대표가 독재자들 묘소나 참배하고 표를 구걸한다면서 문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증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국민 배신이다.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강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회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요.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면서 여야 정치권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증세 복지론에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그 증세 없는 복지 노선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인 동시에요. 야당의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문재인 신임 새정치연합 대표와의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박 대통령의 그 이번 세금 문제에 대한 발언은요. 여당에게는 한편으로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여당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고 했는데 지금껏 세금 올린 거는 뭔가 대통령의 유체이탈 합법이 도가 넘었다고 지적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대통령의 증세 없다는 이야기는 부자 증세 없다는 이야기다. 서민 증세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는 이런 통계가 있다면서요. 가계의 세금 부담 속도, 증가 속도가 소득의 2배에 달한다. 자세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국민들이 체감을 느끼는 증세가 더 많다는 이런 소리겠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그 1, 3분기 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1만 4,3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습니다. 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가계의 월 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 4,27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인 8,606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요. 2010년 가계 소득이 5.8%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습니다. 네. 이후에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요. 가계 소득보다도 2011년에는 3.1포인트, 2012년에는 2.4%포인트, 2013년에는 0.7%포인트 높았습니다. 좁혀지듯 했던 격차는 지난해 1, 3분기에 다시 2.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2003년만 해도 월 평균 71,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한편 정부의 국세 수입은 소득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3년 소득세 세수는 전년보다 4.4% 늘은 반면에 기업의 법인세 징수액은 오히려 1.3%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다? 예, 네.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하는 정부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해지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임금을 늘려서 가계 소득을 높여주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부는 통계청 자료를 잘 보아야 한다. 증세 없다고 그렇게 떠들지만 국민들은 실상 피부로 증세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인건비 빼고 다 오른다. 증세해도 좋으니 월급 좀 올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 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두 묘역 참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도 나름의 공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참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856번님 의견이시고요. 보여주기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역시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8109번님 의견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2월 누군가는 1,000원으로 버스를 탈 때 누군가는 1,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1년간 하루 1,000원씩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1,000원의 행복 프로그램으로 2015년 더 뉴 모닝을 만나세요. 스마트 오토 기준 선수율 15% 48개월 할부 금리 3.9%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시흥 105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05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지요.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퇴근길 교통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한강 다리나 이면도로는 얼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퇴근길은 각별히 더 신경 쓰셔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중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난 이 부근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가양대교, 성산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거의 모든 한강 다리 양 방면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도 모두 흐름이 둔합니다. 우선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잠실 철교까지 김관 이미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반대 공항 방면 잠실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또 가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내일부터 이틀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요. 병역 문제, 삼천교육대 보급 혼란 논란, 부동산 투기, 황제 특강, 교수 특재 의혹, 언론사 외압에 이르기까지 야권에서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다르게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인사청문 특위의 여당 간사를 맡으신 분이죠. 정문헌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청문회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네. 가만히 그 전에 이 문제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문재인 대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예. 전면전을 시작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예. 오늘도 비슷하게. 오늘도 그러셨나요? 예. 근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 발언에 대해서? 글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가장 강한 여당이 강한 야당이 같이 공존을 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정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국정 파트너에서의 가장 야당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첫일성이 좀 지금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혹스럽다. 알겠습니다. 예. 자,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을 하실 텐데, 처음에 좀 무난하리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자판기처럼 이렇게 해명도 하고, 그래서 자판기라는 별명도 붙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요새 여러 가지 이제, 야당 측에서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후보자가 지명된 지 이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문들에 대해서 그때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소상히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충분히 해명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 네. 또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부분을 어떤 분들은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어떤 분들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들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그 후보자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오해 풀 것은 풀고 네.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 오해가 있었는지 후보자의 인식은 무언지를 철저히 검증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예. 혹시 그 야당에서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이 청문회 분위기도 좀 바뀌지 않겠느냐, 바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 뭐 첫 일성이 전면전 말씀을 하셔서 예. 좀 당혹스럽다고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청문회란 그 장은 네.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그 막중한 그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를 그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예. 그 야당 의원들도 뭐 그 어떤 뭐 강성 의원님들이라 좀 뭐 세게 하실 수는 있지만 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 정말로 이분이 총리에 적합한 분인가를 검증하는 장이기 때문에 네. 뭐 당대표가 어느 분이 당선되셨다 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는 그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급한 대로 이 문제를 먼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언론 통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예. 이거 총리로서 자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 언론이 지금 뭐 특정인 또는 무슨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의 어떤 시민의식, 그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뭐 어떤 그 언론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도로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후보자가 이런 것을 모를 리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좀 후보자가 지명된 지 2주가 넘는 동안 이런저런 의문들에 대해서 나름 소명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일부 언론에서 좀 사실과 다른 보도들 후보자 입장에서 나와서 국민들이 오해하시거나 혼돈하시지 않을까 해서 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평소 격이 없이 지내던 이제 지자들과 식사를 이제 하면서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좀 거칠고 정제되지 못하고 좀 과장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께서 대우각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후보자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던 지난달 중순에 1월 19일 날 후보자 발언을 좀 보면 김영란법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영란법이 자칫 언론의 공직자 접촉을 어렵게 하고 언론의 취재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또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나갈 개연성이 있다면 곤란하다 하고 밝혔고, 그 다음 날 있던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우윤근 야당 원내대표께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 제외하자라고 공식 제안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녹취록에 나왔던 부분이랑 지금 이 말씀이시랑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일 좀 청문회장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너무 억울한 심정에 좀 편한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진정으로 후보가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뭔지 좀 내일 철저히 검증하는 장이 펼쳐질 수 있겠고, 그 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후보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가 철저히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질문
질문을 드릴 것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제한이 돼서 죄송한데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차남 병역 문제 그리고 본인의 병역 문제 예. 그다음에 또 워낙에 부지런해가지고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 팔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떤 점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네. 그 지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네. 충분히 좀 소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뭐 소명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후보가 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떤 뭐 잘못도 인정할 수 있을 부분도 있을 것이다.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내일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네. 뭐 거의 대부분의 의혹이 다 소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어떤 이런 신상 문제뿐이 아니라 예. 좀 업무에 있어서도 어떤 능력과 정치적인 비전을 정책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청문회가 그런 부분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문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말이죠. 예.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 야당 측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청문회 결과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어쩌거나 혹시 이럴 거라는 움직임은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제 국정의 파트너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완구 후보자가 대한민국 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시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으로 보이콧하고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사청문회 위원을 맡으신 분이시죠.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청문회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주목하시는 쟁점은 어떤 것입니까? 예, 땅 투기 의혹이나 병역 의혹, 또 허위 재산 신고 같은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모두 10가지나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완구 후보자가 보인 언론에 대한 그의 생각과 인식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압력을 넣어서 막았다느니 패널을 교체했다느니 또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다고 협박을 한 것들 이런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낙마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사에 관한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앞에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 대담을 했더니요. 김명란법의 경우에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언론사는 오히려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에 생각을 가진인데 이건 잘 아는 처지에서 기자들한테 좀 실언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납득하십니까? 아니, 납득이 안 돼요. 안 돼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내셨던 이상돈 교수는 이거 국무총리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할 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라고나 할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국보위 계엄군 같은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의혹이라고 보시는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본인과 차남의 병역 의혹. 병역 문제. 병역 문제 차남은 공개적인 검증까지 거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시는 겁니까? 예, 물론 차남이 공개 검증을 해서 현재의 다리 상태로 볼 때 이른바 무릎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건 수술 받기 이전에 2번의 신체 검사에서 아니 3번의 신체 검사에서 모두 다 맨 처음에는 현역 판정을 받았고 그 뒤에 2번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군에 복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보건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축구하다가 뭐 다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축구하다 다쳤는데 네. 다친 뒤에 받은 신체 검사에서 모두 다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요. 보충역 판정을. 그런데 그 뒤에 수술을 해서 면제를 받지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가 면제 판정을 받으면서 병무청에 제출했던 수술 기록을 보니까 본인이 수술을 요구한 것 같아요. 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마치도 의사가 병원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번역해서 제출했지만 미국 병원에서 떼어준 수술 기록지 원문을 받아보니까 환자가 수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 없는데도 수술을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지요. 병원에서 수술 필요가 없으면 안 해줬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수술은 병원의 판단으로 했겠습니다.만 그 병원 측의 기록에 의하면 환자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본인의 병력은 더 의심스럽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중학교 때, 그러니까 14살 때 마라톤을 하다가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점을 알아냈다고 하는 것인데 22살 때 신체 검사를 받았지만 그때는 모두 정상이어서 갑종, 현역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74년도에 사무관의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그 뒤에 홍성군청의 사무관으로 갔을 때 역시 재검을 받아가지고 보충역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는 그의 그 사무관이라고 하는 지위와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무관들은 봐주나요? 글쎄 그 당시에는 배경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병역을 면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살으셨던 분들의 증언이고 실제로 그때는 입영 자원이 많았던 때여서 현역 입대율이 지금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유만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신다면 어떤 점을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삼청교육대와 관련된 국보위 활동 전력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그저 말단 사무관, 즉 경정으로서 심부름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자료와 증언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때는 나이도 뭐 20대밖에 안 됐을 텐데요. 뭐 본인이 쓴 자서전에 의하면 막 행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경제기획원의 사무관으로 일할 때 5개년 경제개발계획, 제4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또 휴일도 없이 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산하제한 정책을 본인이 발의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관 신분, 경정 신분에서 그야말로 문서 수발이나 하고 연락 업무만 한 정도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일도 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구체적인 기안들을 하고 계획들을 수립했던 이런 일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88년도 국회에서 있었던 50 청문회 때 당시 이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김만기 씨는 행정부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각 부처의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또 당시에 국보위 사무관으로 참여했던 한 전직 공무원은 사무관이나 경정은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한하는 작업을 했다. 그 밑으로도 뭐 6급, 7급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정급 공무원이 문서 수발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완구 후보자가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자, 내일 정말 해보시고 이제 결심을 하실 텐데 혹시 뭐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모여서 뭐 의견을 모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낙마를 시키자든가 말이죠. 아니면 결의서 채택을 거부하자든가 뭐 그런 계획 같은 게 좀 있으신 건 아닌가요? 일단 청문회에는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 청문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완구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와서 다 해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아, 자료 제출이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 이를테면 성남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그에 관련된 계약서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예. 또 이런 투기 의혹이나 과거 비리에 대해서 말해줄 핵심적인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는 등 그래가지고 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해명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명을 하자면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을 해서 증거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부분이 뒤집혔습니다. 유죄로 결정이 나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제야 사필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심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고 2심에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중대한 국가기관의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 아닙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을 맡으신 분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2588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북한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들으셨어요? 몇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로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그간 야당 지도자들이 참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독재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아픔은 누가 알아주는 겁니까? 7985번님의 의견이고요. 모두를 포용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0710번님의 의견입니다. 다양한 찬반의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